운동을 추가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섭취 칼로리를 300에서 400 정도, 그리고 중요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 수를, 그 신호가 온다 그래도 문이 닫혀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몸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체질 문제나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기립성 저혈압, 역류성 식도염, 콜린성 두드러기, 생리에 대한 문제, 회복력 저하로 휴일에 자도 피곤했던 이것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생활이 더 쾌적해지고 에너지도 올라오는 그 과정을 2주 동안 체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로 바꿔주었던 건 별다르게 큰 게 아니고 식습관과 식단 개선, 그리고 간단한 활동인 존투의 에너지 사용을 추가를 해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4주차까지 왔습니다. 그럼 남은 우리 몸의 문제점인 아침에 컨디션 저하, 운동 중 후 회복력 저하, 식곤증, 공복 때 손떨림, 그리고 예민함증과 그것들을 없애고 본인의 원래 몸 상태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4주차부터 헬스를 시작하면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추가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섭취 칼로리를 300에서 400 정도 추가해 줄 건데요. 이제 그 칼로리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면은 운동 전에 100칼로리 정도를 배분시키고 운동 후에는 남은 200칼로리에서 300 정도의 칼로리를 추가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운동 전에는 100칼로리는 탄수화물로만 추가를 해주시고 운동 후에는 탄단지 비율을 맞춰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총 칼로리 비율을 5대 3대 2로 바꿔주세요. 운동이 끝난 후에는 단백질 음료를 바로 섭취해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샐러드 드셨잖아요. 거기에 닭가슴살을 하나씩 추가해서 아침을 먹어주세요. 그러면 단백질은 별 다른 어려움 없이 금방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4주차 때 근력 운동을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나 추후에 우리가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한 번씩 보면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의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저혈량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교감신경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에너지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섭취한다고 해도 그 에너지가 근육이나 간으로 가는 것이 아닌 배로 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근육의 인슐린 민감도 저하가 나타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육이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대사 환경이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강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지 않고 몸이 먼저 회복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활동인 존투부터 달리기를 이용하여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강한 근력 운동을 해서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닌 가벼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특히 유산소 활동을 시작하면서 몸의 혈액순환과 에너지 대사를 조금씩 회복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 수를 늘려주는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몸이 지방을 산화시키는 그 능력을 상승시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ATP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 시기가 4주차 정도, 그때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근육 운동을 추가해서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그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몸을 회복시키는데 안전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주차 때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 운동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을 왜 하게 되냐, 그리고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몸은 장기간의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으로 되면서 근육에 혈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수만 늘어난 채로 그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에너지가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인슐린은 여기서 하나의 벨이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신호로 작동하게 되는데 그 신호가 온다 그래도 문이 닫혀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근육을 직접 수축을 시켜서 그 문을 억지로 열어주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인 GLUT4 글루트4가 있는데 그 문지기인 글루트4가 근육을 직접 수축하면 외부의 벨 신호인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이나 그리고 탄수화물인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몸의 상태인 인슐린 분비가 돼도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근육 수축을 할 수 있고 내 컨디션에 따라 강도를 결정할 수 있는 헬스가 가장 좋은 운동이며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는 운동을 함으로써 혈액순환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림프순환도 개선이 되면서 장기간의 몸에 스트레스로 생겼던 염증이나 부종들이 완화되면서 몸이 더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거치면 과거부터 잘 진행됐다면 몸이 전반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일 거예요. 우리가 느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도 대부분 개선됐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식곤증도 거의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 상승이 되고 그리고 내 원래 체온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헬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니면 러닝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면서 몸의 근육을 조금씩 사용함으로써 근육이 뭉치거나 매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육이 뭉쳐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근육을 풀어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근육이 뭉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부위를 아프지 않을 때까지 폼롤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러닝을 안 하다가 시작하신 분들은 골반과 이어진 다리 그쪽이 뭉쳐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꼭 풀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을 매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내 컨디션을 무시한 채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은 무리를 하게 되면 몸에 스트레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몸의 회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피곤하면 그날은 운동을 그만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운동을 가고 싶은데 좀 피곤하다 싶으면 처음부터 오늘은 가볍게만 해야지 라고 마인드셋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면 그날은 쉬시는 게 좋아요. 지금의 목표는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추가하는 거고 그리고 그 습관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오늘 쉬었다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푹 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을 쉬셨을 때는 우리가 운동 전이랑 바로 후에 먹는 식단을 따로 짰잖아요. 그럼 운동을 쉬게 되면서 활동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니까 운동 전이랑 후에 먹던 그 식단을 같이 줄여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쉴 때 지금은 더 먹어주면은 몸에 무리가 되고 회복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만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다 없어지는 과정이 보통은 4주차 때부터 8주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 습관을 유지하셔야지 내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헬스를 아무런 기준 없이 하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은 너무 운동량이 적거나 아니면은 너무 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적거나 무리를 하게 되는 실패로 가지 않게 기준을 정할 거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을 회복시키면서 그 회복된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량을 조금씩 늘려주고 그 활동량으로 또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섭취 칼로리를 늘린 그 칼로리를 좋은 영양성분으로 채워주면서 몸에 순환이 되고 몸은 더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8주까지 나아갈 때, 그리고 더 이상으로 나아갈 때 계속 이제 우리는 추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잘잘잘입니다. 잘잘잘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인데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몸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잘 안 된다면 그 원인을 바로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꼭 해결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아직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잘 싸고 해서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잘 먹긴 하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아직 소화 능력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는 상태라 어차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이 지금 어떻게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몸의 소화 능력이 좋아질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칼로리를 400 정도로 늘리셨다면 그거의 반 정도를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200칼로리나 300칼로리가 지금 몸에 부담이 된다면 100 정도에서 150 정도 칼로리를 늘려보세요. 그거는 몸에 거의 부담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만 늘려보시는 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로리는 부담이 안 되는데 음식에 거부감이 있으신 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칼로리가 어느 정도 많이 늘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도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음식을 다른 걸로 대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고구마를 먹다가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면은 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감자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바꿔주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셨다가 음식의 양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아직 몸에 활동을 추가는 했지만 몸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밥을 늘려서 먹는 것보다는 몸의 소화 능력이 조금은 더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먹는 양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몸에 별 탈은 없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소화가 잘 안 되는데도 계속 무리하게 양을 먹는다면 잘 자고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도 잘 싸고랑 잘 자고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꼭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헬스를 하면서 나타나는 몸이 회복되는 신호를 또 알아보고,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봐야 될 잘잘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야 될 그 걸음마를 뗀 것이거든요. 이제 잘 걷는 거 정도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달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타트 라인에 서는 그 과정을 다음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그 방법을 하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몸은 진짜 많이 변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계속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